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가족의 맛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가족의 맛 첫 번째 시간에는 가족의 목표, 공동 가치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역경을 이겨내는 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역경을 이겨내는 힘은 가족 내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중요한 자원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내용을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요, 의사소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건강한 가족이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온하게 사는 가족이 아니라 어려움과 역경을 함께 지혜롭게 이겨내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개방된 정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개방된 정서 표현이란 가족 구성원들이 기쁨, 슬픔, 분노,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모두를 함께 개방된 상태에서 나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이제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개방된 정서 표현은 가족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쿡쿡 찌르는 말을 하는 가족을 향해서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어렵겠죠. 하지만 개방된 정서 표현을 위한 방법인 비폭력 대화를 함께 배워나갈 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가정의 행복을 찾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비폭력 대화란 분노를 막 억누르고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화남을 표현하되 이 비폭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폭력 대화는 4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배워나가도록 할 텐데 지금 제가 상황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집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없이 늦게 온 남편 독박 육아 아내는 너무 서운하다. 짜증이 어디로 갈까요? 네, 그러면 안 되지만 아이들에게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비폭력 대화를 가지고 원활히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이런 날은 사실 아무래도 가는 말이 곱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되돌아오는 말 또한 나에게 비수가 되어 꽂혀. 이런 날 어떻게 되죠? 네, 싸움을 투닥투닥 하게 되겠죠. 저도 이런 경험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바로 첫 번째 관찰입니다. 네,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를 관찰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몇 시야? 늦었다. 전화도 없이 왜 이 시간에 와?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이것은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기에 어떠세요? 네, 어감이 좋지 않죠. 상대방 또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짜증 섞인 그런 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또 어느새 옆에 있는 아이에게 너 숙제 했어 안 했어? 지금 숙제한 거 가져와봐. 엄마가 지금 숙제하는 거 몇 번 말했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아주 아빠나 아이나 아주 그냥 똑같아. 아주 그냥 이것들이 아주 그냥부터 시작해서 막 줄줄줄줄 나도 모르게 이런 감정 폭발이 일어난 경험 있으시죠? 네, 그러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나에게 연락도 없이 10시에 왔네. 이것이 바로 관찰,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 섞인 말들은 이제 비수가 되고 또 상대방의 비난 또 지적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 마음을 닫게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느낌. feel입니다. feel 중요하죠. 이 상대방의 행동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있는 그대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 현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에 대한 평가나 비난, 지적은 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들을 표현할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기분 좋아, 뭐 행복해, 짜증나, 슬퍼, 서운했어, 미워, 섭섭해, 걱정스러워 등 솔직한 느낌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당신을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게 와서 나 너무 서운해 라고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야죠? 엄마는 혜성이가 숙제를 먼저 하지 않아서 깜빡할까봐 걱정이 돼 라고 사실과 나의 느낌을 넣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욕구입니다. 나의 욕구를 알리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느낌과 연결해서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시로 나는 우리가 서로 일정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연락이 장시간 안 되거나 말없이 늦으면 화가 나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엄마는 혜성이가 자기 일을 먼저 하고 노는 멋진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뭐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뭘 느낀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네 번째는 부탁, 바램을 전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바램을 그대로 전달을 하되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야기를 제시를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5시, 7시 사이에 몇 시쯤 퇴근하는지 전화가 어려우면 문자로라도 부탁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아이에게도 엄마는 혜성이를 위해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 그동안 혜성이는 숙제를 하는 것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네, 아이가 기분 좋게 네 엄마 하고 가서 숙제를 하고 오겠죠. 네, 그래서 네 단계를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도 사실 처음부터 네 단계를 잘 지키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아서 아이에게 즉각 사과를 많이 하는 편인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아이를 둘을 키우는데 큰아이가 이제 작은아이를 혼내고 있는 상황을 봤어요. 이제 거실에서 큰애가 이제 씩씩거리면서 야, 진혜성, 너 내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랬지? 너 진짜 연필 빨리 가져와. 너 가만 안 둬. 너 엄마한테 일낼 거야. 빨리 가져와. 하나, 둘, 셋! 하는데 표정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는 전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말투, 내가 그동안 저런 표정으로 이렇게 팔을 하면서 저런 딱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를 했구나 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니까 제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하는 말투를 좀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이제 했었던 일이 있는데 또 이제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숙제와 뭐 문제집 몇 개 풀고 나야 자기 할 일을 해야 이제 컴퓨터 게임을 30분 정도를 시켜줘요. 근데 이제 컴퓨터 게임만 하느라 숙제를 안 한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야, 혜성아, 너 숙제 먼저 하라고 그랬죠? 엄마가 몇 번을 얘기했어. 지금 몇 번 얘기한 거야 지금? 너 이제부터 컴퓨터 게임 금지야! 막 이러면 정말 좋아하는 그 컴퓨터 게임 30분을 못 한다는 생각에 아이가 막 펑펑 울어요. 이제 한 날은 너 안 했지? 이제 금지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는 내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하면서 우는데 내가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구나. 나 정말 나쁜 엄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니까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에게 빨리 가져오랬지? 하나, 둘, 셋! 셋 세는 동안 아이는 어느새 주눅이 들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에 관해서 이제 전문가인 이제 오땡땡 선생님의 이제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3-4번 하나 둘 셋 사는 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 빨리 가져. 하나 둘 셋. 너 뭐 이거 해. 너 빨리 자. 하나 둘 셋 하면 아이는 기절해서 자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의 마음은 뒷전으로 하고 엄마의 욕구대로 빨리 하게끔 아이를 만든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엄마들 하나 둘 셋 하고
이 국수 말아 먹는 소리 굉장히 많이 내시죠. 이제 방울뱀 소리라고도 하는데 방울뱀 소리를 들으면 우리 아이는 어느새 주눅 들어버리고 가정이라는 것은 아이에게 또 가족에게 쉼이 되고 사랑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하는 동안 내 아이는 이제 주눅 들어버리는 거죠. 이제 아이는 엄마가 원하는 욕구대로 따라오지 않아요.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왜 맨날 나만 혼내고 정말 엄마 너무 무섭다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엄마에게 혼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숙제를 먼저 하고 게임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위해서 이 비폭력 대화를 잘 배우셔서 이제 좀 활용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비폭력 대화의 목표는 이제 비난과 지적을 멈추고 자신의 고유한 욕구를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인데요. 이게 결코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설득해서 원하는 것을 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가, 잘했나, 틀렸나, 네가 맞네, 내가 틀렸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와 마음을 함께하고 대화의 장을 열 때 아이와 이제 교류하고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비폭력 대화를 또 행복한 가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름인데요. 아이를 대할 때 또는 이제 가족을 대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상대방을 이제 오름을 가지고 대하시지는 않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오름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누구와도 좀 교류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제가 1년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앞서 이제 강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결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좌절했어요. 하지만 잘 맞춰가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굉장히 많이 싸웠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남편과 이야기를 할 수 없겠다. 그냥 남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지인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인분이 제게 이야기를 해주시길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선제압이 아니라 내가 맞아, 상대방이 틀렸어, 상대방이 이상해 이런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늘 내가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상대방을 가르치려 들고 또 이 가르치려 드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시와 같아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닫게 한다. 오름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절대 누구와도 교류할 수 없어 라고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내가 평소에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지? 오름을 가지고 대했나? 맞아. 싸우면 항상 저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지 한 번도 내 실수고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나의 이제 결혼 생활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항상 내가 맞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틀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행동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남편도 상처받고 저도 상처받고 아이들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 제 마음에 자리 잡았던 내가 맞아, 상대방이 틀렸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이 마음이 자리 잡게 되니까 어느새 이제 오름을 버리게 되고 오름을 버리고 상대방을 대하니까 나의 진심이 전달이 되고 또 상대방도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인꼬부부처럼 굉장히 다시 연애를 하면서 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소중함, 그리고 그런 소중한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느샌가 이제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족의 맛 강연을 시리즈로 들으시면서 가족 간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야 하는 마인드들을 배우셨는데요. 이 마인드들을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할 때 정말 놀랍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비폭력 대화 4단계와 옳음을 버리는 부분도 삶에 꼭 적용을 하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 강연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